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9세 직장인은 어떻게 3년 만에 아파트 열채 주인이 됐을까? 라는 책을 쓴 승호라고 합니다.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삶의 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덕분에 직장에 출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바쁘게 보내고 있는 평범한 7년차 직장인입니다. 원래 처음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책이나 뭐 강의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아파트로 정한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좀 어릴 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게를 조그만한 걸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 안에 딸린 조그만한 방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같은 반 여자의 친구 집에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이 아파트였어요. 그 아파트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가본 거죠. 안에 갔는데 그 친구는 자기 방도 있고 아파트에 뭐 탁구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너무 즐겁게 놀다 왔는데 그 어릴 적 저한테는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언젠가 저도 아파트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제가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운이 좋게도 다행히 그 직장 선배 중에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번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그때부터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막 의논도 하고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귀찮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언젠가 꼭 갖고 싶었던 아파트로 돈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 분야로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 부동산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부동산은 어른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오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되면 생각만큼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그 사회초년생이나 3년 전에 저와 같이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 분들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단돈 2천, 3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용할 필요는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렛대 원리와 같은 건데 내 돈이 아닌 타인의 뭐 대출금이나 타인의 보증금이나 이런 타인의 돈을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살 때 1억 원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뭐 2천, 3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다, 뭐 목돈을 모으고 나중에 어린 데서 시작해야겠다 이런 거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부딪혀보고 공부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한 것 자체가, 그리고 대부분 투자를 생각하시는 직장인분들 자체가 돈이 없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돈을 벌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좋은 거, 비싼 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사기가 힘들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그나마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던 것 중에서는 경기도의 학군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가 4억 6천5백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였는데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보유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6억 정도 하거든요. 물론 초기 자금이 많아서 좋은 아파트, 중심지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금이 1억, 2억씩 들어가면 투자 수익금이 뭐 1억 내지 2억, 많으면 3억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제가 투자했던 3천만 원 투자해서 차익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투자가 수익률로 보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금을 불려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또 성공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 핵심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뭐 대형 상업 시설이 들어올 곳이나 지하철역이 생길 곳이나 이런 호재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호재들은 예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지만 언제 그게 완공이 될지 준공이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호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호재가 있는 5년, 10년 동안 계속 아파트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단기간에 오르기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그런 흐름이 있는데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각 지방마다 그 흐름이 다릅니다. 서울이 오를 때 부산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원리와 핵심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게 공교롭게도 서울 수도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수도권 시장이 약간 조정 장세에 있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지방들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정이나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모든 지역이 예전에도 조정받는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반등을 해서 활력을 찾은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나 통계나 그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당연히 조금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될 만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그게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다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할 만한 지역들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많은 지역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섣불리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선별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